이후에는 성장이 봄비 맞은 대나무 같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요거 알겠고 요거 배우고 요거 변하고 그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다음 세 가지 꼭 가르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공부보다 우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학년을 시작할 때도 이것부터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레벨업 시키려고 할 때에도 이것부터 강조합니다. 당연히 저희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가장 먼저 이것에 신경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고 성장하려고 노력할 때 이것의 중요성 너무 많이 느꼈고요. 또 우등생 아이들의 공통점을 관찰할 때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공부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요. 공부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공부를 잘하는데 정말 중요한 이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정리입니다. 제가 본 우등생들은 거의 대부분 정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서랍, 사물함, 가방, 노트 이런 사물들이 모두 깔끔했어요. 반대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정리도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서랍, 사물함, 가방에는 막 구겨진 가정통신문들, 찢어진 책들, 쓰레기들이 막 있었어요. 저 역시 그냥 평범한 모습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싶었을 때 가장 먼저 정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고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일에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의미예요. 제 방과 책상, 서랍, 서재, 노트들이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한다. 최선의 결과 못 얻습니다. 무언가 혼란스럽죠. 네, 늘 필요한 사물과 생각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했으니까요. 잡동사니 같은 일들, 잡동사니 같은 그런 생각들을 처리하느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생각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주변 환경이 이렇게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제 머리도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정리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방을 정리하고요, 교실을 정리하고요, 바닥을 정리하고요, 책상 위를 정리하고요, 또 서랍을 정리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디어들을 막 정리했어요. 생각을 머릿속에 복잡하게 남겨두지 않고 글로 딱 정리한 거죠. 에버노트 같은 그런 생각 정리 앱에다가 제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서 노션, 업노트, 워크플로이 같은 다양한 앱들을 사용해서 제 생각들을 여러 방식으로 펼쳐 나갔습니다. 제가 주변의 사물들을 정리하고 제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그 순간부터 성장이 느껴졌어요. 보면 보는 대로, 읽으면 읽는 대로, 경험하면 경험하는 대로 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격렬해졌어요. 정리를 하기 전에는 성장을 하고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잘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너무 느린 변화에 그런 좌절도 했었고요. 그런데 모든 게 정리되고 난 이후에는 성장이 봄비 맞은 대나무 같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요거 알겠고 요거 배우고 요거 변하고 그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정리가 성장에 있어서 왜 이리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들어오는 정보가 제대로 활용될 수가 없고 또 정리가 잘 된 상태에서만 제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안이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근데 발을 디딜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이런 집안에 사는 사람이 금은 보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집안에 아무 곳에나 던져놨습니다. 과연 그 금은 보석을 금방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묻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함께 버려지는 겁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무언가 좋은 것, 귀한 것을 받아도요, 그걸 제대로 보관하고 모으고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정리가 제대로 된 사람만이 금은 보석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정리부터 가르치세요. 정리를 잘 배운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자기 것으로 잘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등생이 정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잘하는 아이들이 우등생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정리정돈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다음 3가지 꼭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정리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우선 하루에 고정적인 정리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학교 가기 전처럼 말이죠. 매일 변하지 않고 고정된 정리 시간을 가지면 아이가 정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조건에 따른 정리 시간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조건에 따른 정리 시간이란 특정한 상황이 되면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외출하기 전에는 방을 정리한다처럼요. 매번 외출하기 전에 5분 정도 자기 방을 깨끗이 정리하는 겁니다. 또 하나, 놀이가 끝나면이라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놀이가 끝나면 던져놓고 다른 놀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다 정리하고 다음 놀이로 넘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정해진 한 번의 정리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한두 번의 정리를 꾸준히 하다 보면 집안은 당연히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로 정리에 드는 노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주 작은 노력으로도 깨끗한 집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만약 이런 고정된 청소 시간과 조건에 따른 청소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집안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한번 청소할 때마다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면 아이가 청소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청소하면서 더 이상 정리정돈에 많은 에너지가 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아이의 정리 습관을 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청소 방법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잔소리만 계속 하시고 혼만 내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청소에 왜 이렇게 더럽냐, 여기가 돼지우리냐, 네. 이런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하지만 정작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죠. 잔소리하고 혼만 내다가 결국 안 하니까 그냥 대신 해주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잔소리, 짜증, 그리고 결국 대신 해주는 거, 나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각 단계를 다음처럼 바꾸어 보세요. 잔소리는 청소의 필요성과 청소 규칙을 알려주는 대화로 바꾸시고요. 짜증은 청소 방법에 대한 지도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대신해 주는 것은 아이가 하는 것을 보면서 도움을 주는 걸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은 청소를 하기 싫어 안 하기도 하지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하기가 힘들어서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도와주면서 아이의 정리 습관을 쌓도록 해주셔야 해요. 우선 종류별로 나누는 것을 알려주세요. 청소하라고 하면 종류 구분 없이 한 군데다가 그냥 마구 그냥 쏟아부어 놓고 나중에 또 못 찾아서 짜증내는 거, 네, 애들이 자주 하는 패턴이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문구류와 장난감, 옷, 소품 등을 모두 종류별로 따로따로 모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버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이들은 물건을 잘 못 버리고 이렇게 쌓아두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정리의 기본, 네, 버리는 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오래된 거, 잘 가지고 놀지 않은 거, 고장난 거, 낡은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나씩 계속 버리도록 알려주세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바로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정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처음에 물건을 쓰고 모두 쓴 후에 그 자리에 그냥 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습관이라기보다는 아이들 본능이죠. 치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쓰고 놓고 그냥 가는 거. 네, 그러면 결국 그거 누가 정리해야 되죠? 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들이 다 하실 텐데,
더 큰 문제는 막상 쓰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일의 효율이라는 데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집중해서 빨리 최대 효율로 일을 딱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가위가 없고 펜이 없고 칼이 없고 테이프가 없고 손톱깎이가 없고, 저는 이렇게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이 시간들, 이렇게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책이 없어요, 연필이 없어요, 가위가 없어요 그러면서 수업 중에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쓰는데, 없으니까 연필 구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옆 사람이랑 장난치고 이런 식으로 산만해지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게 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가위 없는 애는 연필도 없고 펜도 없고 뭐 색연필도 없고, 그래서 매번 5분씩 10분씩 빌리고 찾아 헤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고요. 이런 아이가 성공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든 물건에는 제자리가 있고 쓰고 난 후에 반드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는 것을 오랫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밴드를 쓴 다음에 밴드 통, 그리고 밴드 쓰고 나서 나오는 껍질, 약통, 이런 것들 다 그냥 널브러뜨리고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느냐? 저는 다시 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우라고 합니다. 절대로 대신 치워주시면 안 돼요. 대신 치워주시면 100만 번 잔소리하고 치워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불러서 정리하라고 하고, 정리하고 나면 또 이야기하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정리의 중요성과 제자리 안 가져다 놓으면 다시 이렇게 와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불편하다. 네 손해다. 그러니까 쓰고 나서 그 자리에서 치우는 게 가장 좋다. 계속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 반복 훈련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약통 꺼내봐. 다시 정리해 넣어. 다시 꺼내봐. 다시 정리해 넣어. 이렇게 자기가 쓴 물건을 넣고 빼고 다시 정리하는 것을 몇 차례 반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엄청 싫어하겠죠. 근데 그게 포인트예요. 아이가 엄청 싫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귀찮지. 왜 귀찮은가 하면 네가 물건을 쓰고 한 번에 제자리에 안 넣었기 때문이야. 안 넣었기 때문에 아빠도 너를 다시 불러야 되고 너도 다시 와야 되고 이걸 다시 해야 되고 일이 3배, 4배가 되는 거야. 쓰고 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바로 넣었으면 모든 건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널 불러서 다시 이렇게 교육시키는 아빠도 사실 귀찮아. 하지만 네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불러서 또 시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귀찮아 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귀찮으면 그 행동을 수정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도 엄마 아빠가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고 대신해 준다? 자기가 안 귀찮다? 그러면 그 행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정하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쓰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셔야 합니다. 정리 습관 들이는 방법 오늘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정리 시간 정하시고요. 두 번째, 정리 방법 보여주시고요. 세 번째, 쓰고 제자리에 두기였습니다. 이 3가지만 잘 훈련시키신다면 그 아이는 아무리 못해도 공부에서 중간은 갈 겁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아주 우수한 아이도 될 수 있고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거나 복귀하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